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한 현직 교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A씨가 수학여행을 준비, 실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말해보겠다며 가격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수학여행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된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수의계약은 절대 불가능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업체가 결정된다며 입찰 후엔 학부모가 교사와 동행해 사전 답사도 가는 등 효율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안전규정이 강화돼 전문 인력이 필수라며 200명 기준 8에서 10명이 필요하고 교대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원금이 상황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다며 수학여행의 질이 높아질수록 비용 증가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로 어이가 없고 멘탈이 털린다며 우리 돈 내고 애들 지도하러 다닌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강원도 일대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6천 원이라는 안내문이 공유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을 올린 학부모는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일정인데 숙박비와 식비, 40인승 버스 비용까지 저 비용이 맞나 싶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3 아들이 비용을 보고 안 가겠다고 한다며 평일 일정인데도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는 중학교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학여행 경비 보더니 안 가겠다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수학여행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그래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비용을 보니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일정인데 숙박비와 식비, 40인승 버스 비용까지 저 비용이 맞나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처음 가는 수학여행이라 설득해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첨부된 안내문에 따르면 수학여행은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예술 탐방, 레저 활동, 도전 및 협동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인당 예상 경비는 60만 6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비 12만 1천 원, 숙박 및 조식 15만 원, 식비 9만 7천 원, 입장료 10만 9천 원, 안전요원비 7만 8천 원, 행사 진행비, 보험료, 수수료 5만 1천 원 등입니다. 학교 측은 경비는 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차량비와 안전요원비는 환불 불가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당 저 정도 금액이면 일본이나 베트남 여행도 가능하다. 4인 가족이 240만 원을 쓰며 강릉에 가면 호화 여행일 것. 너무 비싸다. 어떻게 금액이 책정된 건지 감사가 필요하다 등 지나치게 과한 수학여행 비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주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학창 시절에 소풍이나 수학여행 추억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경험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졸업 앨범 촬영까지 모든 행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어느 초등학교의 사례가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간 학교는 2023년 98.8%에 달했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도 같은 기간 80곳에서 41곳으로 반토막이 났고 수련 활동 역시 급감했는데요. 중고등학교보다 유독 초등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아이들 인솔 과정에서 교사가 져야 할 안전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잇따른 판결들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 책임지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공포심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전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까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수학여행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놓치지 않도록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블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체험학습 감소 그리고 엿들은 대화 녹음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 지난 2월 법원은 안전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교사들 사이에서 체험학습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올해 1학기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34%인 209곳만 올해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인 78%인 478곳이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한 것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든 겁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역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절반 정도에 그쳤는데요. 광주 소재의 초등학교 절반 이상도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교내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이나 소풍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선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국회는 지난해 법률을 개정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학교장과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보조 인력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사고 예방의 1차 의무가 학교에 있다며 현장 우려 해소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올해 6월 21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